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80 스포츠 모델입니다. 개인적으로 1세대, 2세대에 거쳐서 지금 집에서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물론 스포츠 모델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할 말이 많은 차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버전을 현대자동차가 시장에 출시하면서 범퍼의 과감한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헤드램프의 디테일에서 컬러를 좀 달리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은은한 블랙 크롬을 적용을 해서 조금 더 고급감이나 차별화를 더했다는 점에서 저는 분명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언뜻 봤을 때 제네시스 자체의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스포츠가 좀 약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6 3.3L 트윈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370마력을 발휘하고요, 토크는 52까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 8단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전체적인 엔진 효율이라든가 주행 성능에서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엔진룸을 열어봤을 때 이 마감 부분은 넥서스의 그것이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잘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산차에서 이 정도의 마감 품질, 쉽게 보기 어려운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장은 4990mm, 휠베이스는 3010mm로 3m가 넘는 아주 넉넉한 휠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는데 워낙 차체가 크다 보니까 조금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앞뒤 오브행도 굉장히 짧고, 특히나 앞쪽 오브행이 짧기 때문에 확실히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휠에는 컨티넨탈 타이어가 매칭이 됩니다. 지금 전륜에는 245, 40, 19, 후륜에는 275, 35, 19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휠의 어떤 그 디테일한 디자인을 보면 굉장히 멋스러운데, 글쎄요, 멀리 조금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에는 이 스포크가 많은 타입보다는 스포크가 조금 적은 타입을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잘 표현해 줬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후면부에서는 전면부에서 느껴지는 어떤 차별화된 느낌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 느껴지는 편입니다. 글쎄요, 트렁크에 립 스포일러를 적용을 하거나 범퍼의 하단부의 디퓨저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갔으면은 확실하게 차별화를 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워낙 제네시스 디자인 자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스포츠 모델이라고 해서 너무 또 차별화를 많이 외관상 두는 것보다는 지금 이 정도의 시도가 어쩌면 현대에서 실험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접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 제네시스 모델과 달리 무빙 시그널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향 지시등을 켜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아우디에서 처음에 채용을 했을 때부터 굉장히 신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제가 60프레임으로 찍는데 약간 끊겨서 보일 것도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 점이 일반 제네시스와는 차별화된 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가격이 있으니까 전동 트렁크가 기본 적용이 됩니다. 이전 세대들에 비해서 모터의 작동 소리도 굉장히 조용한 편이고요, 실내 공간은 현대자동차가 워낙 잘 해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차량 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가 기본 적용이 됩니다. 전동 트렁크 역시 이전 세대의 현대자동차 고급 세단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용하고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현대자동차의 자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프백 4개가 비교적 넉넉하게 들어가는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텔게이트는 전동 트렁크는 여기에서 작동이 됩니다. 바닥 부분에는 이렇게 차량 관련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열어보면 그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하고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커버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경 썼고요, 특히나 이 레버 같은 부분은 위쪽에 이렇게 살짝 걸어둬서 정비의 용이성을 높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자가 정비할 때 얘기죠. 안쪽에 꼼꼼하게 패키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고급 세단의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에 대한 아쉬움도 없고 작동도 부드럽고,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제네시스 G80 스포츠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개선이 되긴 했는데요, 조금 투박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한번 열어보면 그리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소프트 크로징이 적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 소프트 크로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네시스의 실내는
정말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스포츠 모델에 오면서 이렇게 카본 룩을 더해주면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도 잘 살리고 있고요. 렉시콘의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적용이 돼 있고요. 올 오토로 윈도우는 작동이 됩니다. 참고로 전체의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돼서 조금 더 조용한 실내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투톤으로 처리한 인사이드 도어 패널도 가죽, 인조지만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내포켓은 조금 더 크고 각도를 좀 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안쪽에도 벨벳 처리, 화면으로 좀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안쪽에도 벨벳 처리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키킹 플레이트에는 제네시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양하게 컨트롤이 가능한 럼버 서포트, 4웨이 럼버 서포트를 비롯해서 이 시트는 정말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안장도 굉장히 편안하고 지금 사이드볼을 조금 더 키워줘서 홀드력도 좀 키워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타공 가죽이 적용이 된 걸 보시면 통풍하고 열선은 기본 적용이 되고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저는 이 헤드레스트 부분입니다. 목을 정말 편안하게 잘 지지해주고요. 머리까지도 아주 편안하게 잘 지지를 해줍니다. 보통 운행할 때 편안하면 누웠을 때 불편하거나 누웠을 때 편안하면 운행할 때 불편한데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주는 대표적인 헤드레스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페달을 보시면은요, 지금 스포츠 페달이 적용이 됩니다. 고무하고 금속이 혼합된 재질을 띠고 있고요.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석 좌측의 컨트롤도 깔끔하게 꽉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리어 선쉐이드라든가 클러스터의 밝기를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은 주유구를 여기서 눌러서 열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바깥에서 터치업 타입으로 이렇게 열리는 방식을 취하는데 글쎄요, 왜 여기에 버튼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동 파킹 브레이크는 이쪽에 손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전동으로 틸팅하고 텔레스코픽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은 지금 제네시스의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에어백 부분이 G70에는 지금 가죽으로 들어가는 옵션이 있는데 그런 점도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이 적당하고 그립도 아주 좋은 편이고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타공 가죽이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열선 스티어링이 적용이 되는데 어떤 차량은 아래 위가 안 되거나 좌우도 요만큼 끊기거나 이러는데 전체적인 림을 잘 따뜻하게 데워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에 타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클러스터 위쪽도 가죽으로 덧대 있어서 조금 더 고급감을 높이고자 했고요. 실내에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재질이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지금 보시면 측면에도 알칸타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천장까지 이어지는 부분도 알칸타라고요. 근데 이 플라스틱의 재질이 저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죠. 버튼 시동이고요. 좀 차가운 느낌으로 디자인이 깔끔한 편입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3.3L 트윈 터보 엔진은 아이들링 시에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 플래그십에 적용을 했겠죠. 클러스터는 2실린더 타입이고요.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기본적인 메뉴 구성은 다른 현대자동차의 모델들과 같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초보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패드 시프트 적용이 되어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민감도와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요거는 주행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공조장치가 조금 재미있습니다. 저는 디자인이 이쪽하고 비대칭 형태로 여기는 위에가 좁고 아래가 넓고 여기는 위에가 넓고 아래가 좁고 비대칭 형태로 이렇게 띄고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신하고 재미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패널 적당히 큰 크기를 갖추고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사용하기 편리한 편에 속합니다. 워낙 현대가 이 부분에서는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비상등 스위치가 요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조금 더 크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전에는 요 제네시스라는 엠블럼이 없었는데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에는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집에서 운행 중인 모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아날로그 타입으로 시계가 있고 전체적으로 공조장치랑 인포테인먼트 깔끔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온도 조절하는 부분하고 볼륨 컨트롤, 오디오 컨트롤 하는 부분하고 크기랑 모양이 지금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언뜻 하면은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물론 뭐 오래 운행을 하게 되면 그런 건 없지만, 아무튼 조금 다르게 각도를 달리하거나 크기를 달리하거나 재질을 달리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으로는 커버링이 가능하고 무선 충전하고 USB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무선 충전은 제가 지금 갤럭시 S9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좀 크게 되면은 약간 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전자식 기어 변속 레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서 타고 있는 모델은 전자식 기어가 아니고 처음에 나오자마자 샀기 때문에 아닌데, 그 모델하고 비교를 한다면 너무너무 편합니다. 특히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자그마하면서 손에 파지가 잘 되는 편입니다. 뭐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 딱딱 끊기는 맛도 의외로 운전의 재미를 더해주는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컵홀더는 지금 커버링이 가능한 타입이고, 이렇게 두 개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 메이커들이 이쪽에 하이그로시를 많이 쓰는데, 현대에서는 지금 절제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기어 변속기 주변에만 조금 사용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흠집하고 오염해서 조금 튼튼한, 비교적 잘 버텨줄 것 같은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보기에도 반사가 안 돼서 편하고, 흠집하고 오염해서도 잘 버텨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MW iDrive에서 시작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그 메이커들에서 인포테인먼트의 컨트롤을 이 위치에 조그 셔틀하고 섞어서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만의 특유의 그 편리함과 실용성을 더해줬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핫키를 많이 줬습니다. 핫키를 많이 두고 그 옆에는 확장해서 시트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이쪽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하고 위치도 좋고 버튼의 마감이나 조작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 뒤쪽으로는 조그마하게 수납함이 있고, 암레스트는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형태입니다. 벨벳으로 이런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주고 있어서 칭찬해주고 싶고요. 지금 LED 타입으로 여기 램프가 하나 적용이 되어 있고, 12V 파워 아울렛이 두 개 양쪽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깊고 넓게 만들어줬으면 좀 실용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긴 합니다. 가죽 역시 이 부분은 천연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 암레스트 이 각도도 좋은 편입니다. 조석의 수납함은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이런 방식을 띄고 있고, 안쪽에서 벨벳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조금 커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뒷좌석도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이지만 이 선쉐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뒷좌석에도 보시면은 이중접합 차음 조리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한 실내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렉시콘 스피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존의 현대 차량들이 대부분 전륜구동이 익숙하게 있기 때문에 이 턱이 조금 올라와 있는 부분은 국내 소비자분들이 조금 적응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쪽으로 구동축이 지나가기 때문에 턱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덕분에 가운데 앉아서는 글쎄요, 레그룸이 굉장히 불편한 차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 이 부분은 보통 플라스틱으로 대충 마무리하기 쉬운데 굉장히 재질이 좋은 형태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서 흡사 가죽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마무리지만 좀 꼼꼼하게 돋보인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트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헤드레스트도 역시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편안하고요. 암레스트의 위치, 전체적인 쿠션감, 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네시스에서 시트는 저는 정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가죽도 투톤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밝은색 가죽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좀 부지런하고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게 용도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비필러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거는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에 한번 타보도록 하죠. 3m가 넘는 휠베이스를 갖춘 차량답게 굉장히 레그룸이 여유가 있습니다. 편안한 승차감도 제공을 해주고 시트의 안락한 느낌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공조장치는 2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여다 넣을 수가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워크인 스위치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에는 그 시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통풍하고 열선 시트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동으로 시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이 앞쪽에 메인 컨트롤하고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쪽에 화면은 하나 추가해줘도 되지만 글쎄요, 제네시스 스포츠를 쇼퍼 드리븐으로 타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안쪽에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USB 충전을 할 수 있게끔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은은한 조명이지만 LED를 선택을 하고 있어서 밤에 조금 더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밝게 잘 보입니다. 전체적인 느낌 한번 살펴드리고요. 제네시스의 실내는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대표적인 국산차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균형감 있는 배치도 인상적이고요. 굉장히 운전자 중심으로 편리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포츠 모델에 와서 스티어링을 조금 더 과감하게 디자인을 한번 가져갔으면 어떨까 라고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제네시스에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픈을 해보면 특이하게 이너 커튼이 앞뒤로 열리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픈 사이즈 굉장히 크고요. 지금 제가 2주 정도 차량을 갖고 있는데 잡소리 이슈도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썬루프가 선택이 되어 있는 차량들은 실내가 어둡게 마련인데 지금 보시면 저 조그맣게 보이는 빛이 LED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실내를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쾌적한 느낌 느낄 수가 있고요. LED 타입 실내등을 야간에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밝습니다. 전구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굉장히 밝고 효율적으로 실내를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밝죠? 제네시스 G80 스포츠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 시내주행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을 했을 때에는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4.8km입니다. 평균 연비가. 제네시스 스포츠 모델에서 저는 뭐 미리 아쉬운 점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연비와 차량 중량 빼고는 단점이 없습니다. 이게 좀 과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면에서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다,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차량 셰시 강성이 충분히 받쳐준 거는 참 고마운데 그만큼 무게가 늘었습니다. 역시 강성이 받쳐주면서 무게까지 가벼운 거는 대단히 많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그런 일인 것 같고요. 어쨌든 시내에서의 연비는 뭐 4에서 5km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3L 트윈 터보 엔진과 H트랙까지 지금 갖추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연비는 좀 매우 안 좋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의 어떤 정숙성이나 부드러운 승차감, 기타 뭐 여러가지 그 안락함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서는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트윈 터보 엔진 덕분에요, 뭐 터보렉도 시내에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기는 어렵고 일반 모델, 베이스 모델에 비해서는 확실히 짧은 구간에서 이렇게 발진 가속도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민첩한 느낌이 확실히 좋아졌다. 8단 미션하고 트윈 터보 엔진의 매칭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시내 주행이라고 하더라도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인위적인 소리가 뒤에서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조금 더 박진감 있는 느낌, 엔진의 회전음도 RPM도 약간 높아지는 것 같고요. 배기음도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조금은 더 재미있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편안한 플래그십에서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분명히 현대자동차가 제대로 시장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제에도 많은 차량들에서 이런 형태의 스포츠 모델, 지금 뭐 N이라는 고성능 브랜드까지 출시를 한 마당에 조금 더 많은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대자동차의 H트랙은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입니다. 제네시스 G80 자체가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차량인데요, 거기에 전자식 4륜구동을 선택을 하게 되면 구동 배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 있는 거의 뉴트럴에 가까운 코너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아니더라도 일반인 분들이 운행을 하실 때에도 정말 편안하게 지금처럼 매끄러운 코너링을 경험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요,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편안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서울 시내에 있는 뭐 올림대로 같은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막히는 구간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에서도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하게 되면 바로 세팅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30km도 안 되지만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바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워낙 민감도 높고 부드럽게 잘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가감속이요. 그런 면에서 좀 더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과거에는 크루즈 컨트롤은 고속도로를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뭐 미국같이 대륙 횡단을 하거나 그런 지형에서만 좀 적합한 옵션이다 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특히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도심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뭐 고객들의 옵션 선택도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현대 측에서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직접 사용을 해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제네시스 G80 스포츠는 시내 주행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터보 엔진의 넉넉한 파워 덕분에 답답하지 않은 그런 가속감을 조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진가를 발휘하는 구간은 바로 지금과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가 싶고요. 3m가 넘는 휠베이스 덕분에 상당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지금 앞뒤 모두 멀티링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도 그 세팅이 좀 촌스럽거나 고급감이 떨어지거나 조금 울렁거리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덜한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다들 아시다시피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륜구동의 뭐 맥퍼슨 스트럿의 멀티링크, 이런 그 전륜구동 베이스 차량들에 대한 노하우는 상당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지금과 같은 제네시스와 같은 이런 후륜 베이스 차량들에서는 조금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 제 예상은 조금 빗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점을 잘하고 있다, 또는 뭐 부족한 점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그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네시스 G80의 승차감, 전 후륜 모두 멀티링크로 구성되어 있는 이 승차감만큼은 굉장히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고객들이 요구하는 값을 아주 면밀하게 잘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보통 시내 주행에서 좀 무른 차량들은 고속 주행에서도 약간 좀 울렁거리거나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불안감을 보이기 쉬웠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 제네시스 G80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저속 구간에서는 굉장히 소프트하면서도 편안한 느낌,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승차감을 구현을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고속 주행을 하게 됐을 때는 그 뭐라 그럴까요,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단단하게 받쳐줘야 되고 버텨줘야 될 때 적절하게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그 승차감은 좀 이율배반적이다 라고 표현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드러움과 단단함을 동시에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해당 차량에서는 이러한 승차감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세련된 느낌으로 잘 구현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바로 제가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해볼 텐데요. 지금처럼 HDA가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정말 편안합니다. 뭐 가감 속도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차량의 어떤 민첩성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운전을 할 때에는 조향 보조도 동종 차량들, 동급 차량들에 비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현대자동차의 뭐 산타페 TM이라든가 넥소에서 봤던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고 긴 구간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핸들을 조금 놓고 있다 보면 금방 핸들을 잡아달라는 표시가 뜨는데요. 그런 점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충분히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음하고 진동 부분도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스포츠 차량입니다. 고급 세단의 스포츠 버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스포츠 드라이빙을 어느 정도는 지향을 해주고 있는데 전체가 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널 구간을 통과를 해봐도 A필러 쪽에서의 어떤 풍절음이나
바닥 소음도 상당히 줄어든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요. 굉장히 좀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 차를 구입을 하면서 물론 와인딩을 가거나 서킷을 가시거나 궁극의 드라이빙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텐데, 그래도 스포츠 버전이다라고 하면 조금은 괄괄한, 뭐 엔진의 회전이라든가 배기음에서 조금은 좀 괄괄한 느낌을 내줬으면은 좀 더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너무 좀 소극적으로, 또는 또 너무 스포츠 지향적인 셋업이 아니고 그 플래그십 세단에 맞는 그런 세팅 값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조용해서 좀 애매합니다 라는 표현이 조금 제가 하면서도 이상하기는 한데,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는 차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 한번 드려보고요. 진동도 국산차 중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어떤 편안함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버전에서 약간의 진동도 조금 납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G80이라고 하는 플래그십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를 비교를 하실 때 아무래도 뭐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벤츠로 예를 들어드리면 가격을 봤을 때는 E클래스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6천에서 7천 사이 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E클래스하고 비교를 하지만, 휠베이스라든가 전체적인 차량의 크기를 생각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S클래스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라보시는 분들마다 차 급에 대해서 조금 상이한 의견을 내시기도 하는데,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E클래스를 고려하시거나 이쪽으로 오기보다는 S클래스하고 E클래스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조금 보수적인 성향의 회사나 조직에서는 수입차들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물론 많이 좋아진 거는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는 제네시스 G80 스포츠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주변에서 그렇게 구입을 하신 분들도 제가 몇 분을 봤고요. 스티어링도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현대자동차가 MDPS의 그 이질감 때문에 굉장히 그 도마 위에 날선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서 대단히 공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지금 G80 스포츠에 적용이 된 이 MDPS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족도가 높다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좌우로 이렇게 흔들었을 때의 이 현대차 특유의 유격이 있거든요. 좀 버벅거림도 있고 했는데 그런 점도 깔끔하게 잘 다듬어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지금 G80 스포츠에서 제가 단점으로 꼽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연비랑 무게입니다. 연비가 지금 공인 연비가 8 정도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벤츠 S클래스 S63 AMG 같은 경우에도 뭐 한 9km까지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E클래스나 S클래스의 스포츠 버전보다도 조금 떨어지거나 뭐 대등한 수준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 점은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크기도 차이가 나지만 지금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G80보다 한 90에서 100 정도 가벼울 겁니다. 공차 중량이 가볍고, 뭐 E클래스는 150에서 200kg 이상 가벼울 겁니다. 그래서 차량이 중량이 가볍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차량은 AMG 버전들이고 V8 엔진, 8기통 엔진에 9단 미션을 장착한 차량들입니다. 그런 차량들에 비해서 글쎄요, 샤시 강성은 굉장히 많이 쫓아가 있는 반면에 튼튼해진 거는 좋은데요, 무게가 너무 늘어가지고 연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주행 연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고속도로 주행 연비도 10km 유지하기 두 자릿수를 구경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제가 뭐 플래그십이고 스포츠 버전의 트윈 터보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서 연비를 논한다는 게 조금 뭐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트렌드인지라 연비를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차를 구입하신다고 해도 연비 전혀 신경 안 쓰시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에서 리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면, 연비는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연비와 더불어서 차량의 무게에 관해서는 조금 더 좋은 소재를 많이 쓰셔서 기술 개발을 많이 하셔서 경량화를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게이트에서 출발을 할 때 잠시 킥다운을 해보면 지금 스포츠 모드입니다. 100km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작동을 해서 인위적으로 배기음을 내주긴 하는데요, 뭐 어색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잘 내주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과감하게 구현을 해주셨으면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이제 저는 남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초기 제네시스 버전의 H트랙을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G330을 운행을 하고 계신데, 그 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그 차부터 말씀을 드리면 브레이크가 기존의 현대 자동차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밟았을 때의 담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과감하게 풀브레이킹을 여러 번 반복을 해봐도 쉽게 필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역시 제네시스 스포츠, G80 스포츠에까지 와서도 그 담력이 괜찮았던, 그 다음에 꾸준하게 든든함을 보여줬던 브레이크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연비 부분에서의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차는 연비와 무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실내의 내장 이 우레탄 부분이 조금 더 고급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단점을 크게 찾을 수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도 사실 국산차를 생각을 했을 때는 낮지 않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지만, 차량의 전반적인 컨셉이라든가 뭐 구성, 파워트레인이 뭐 가성비라고 뭐 결론이 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차량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그 가격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값어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대의 어떤 성능들을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패드시프트 요 핸들에 달려있는 요 부분인데요, 작동시켰을 때의 반응은 빠릿빠릿합니다. 거의 뭐 DSG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듀얼 클러치 미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반응도 빠르고, 그 다음에 각 단에서 의외로 잘 버텨줍니다. 하지만 어떤 점이 단점이냐면, 손끝에서 걸릴 때 이 조작감이 패드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개선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차량의 전체적인 디자인, 성능, 승차감, 가격, 이 모든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차량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이 정도의 차량이 지금 정도 시기에 나왔다고 하는 건 뭐 저는 늦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잘 나왔다고 보고요. 또 제네시스를 고급 브랜드화해서 향후에 SUV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점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이런 정도의 방향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차량 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80 스포츠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